제18호 태풍 차바가 제주와 남부지방을 강타하며 예상치 못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군 장병들도 긴급 투입됐습니다. 전쟁기념관이 베트남전의 참전 의미를 상기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학자들은 지정학적 특성이 유사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역사적 교훈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상군 페스티벌은 다양한 체험과 공연들로 관람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절정에 다다랐던 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인명피해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와 울산 등지에서만 주택 1000여 채가 침수되는 등 많은 재산 피해도 입었는데요.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군에서도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파는 예상치 못한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6일 현재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실종 3명 등 모두 1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제주와 울산 등에서 주택 100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이재민은 90여 가구 198명으로 인근 학교와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요원 7,800여 명과 장비 2,200여 대를 동원해 236명을 구조했으며 시설물 철거 등 1,500여 건의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14일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해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도 현재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피해 복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 피해는 건물 파손과 도로 유실 등 20여 건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해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태풍 피해 복구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6일 오전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울산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황 총리는 울산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시 관계자로부터 태풍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태화 종합시장과 주택 침수 지역 등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환입니다. 태풍 차바가 지나간 곳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태풍 차바가 남긴 상처는 부산과 울산 지역에도 컸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컨테이너가 무너져 너클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경남 지역 예하 53사단과 39사단 등 장병 5,5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수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장병들은 바다에서 쓸려온 쓰레기는 물론 해변도로 곳곳에 쌓인 모래와 진흙을 치우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태풍 차바가 핥히고 간 울산 태화시장. 어제까지만 해도 가슴 높이로 물이 차 있던 시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고 물건을 정리해봐도 마음같이 쉽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병들은 물에 잠긴 기자재 세척과 정리정돈, 지하시설 양수 작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시간이 가용한 한 어느 집 안 치우는 집 없이 최선을 다해서 끝날 때까지 대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시장 상인들. 그들은 복구에 도움을 주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맙지. 고마워. 안 그래도 정신이 한 개도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아들 같은 아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이 안 나와. 육군은 제2작전사령부에 재해복구 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수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육군은 적극적인 수해복구 작전으로 수재민들이 잃었던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네, 제주 지역도 태풍 피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복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수해복구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심예슬 하사의 보도입니다.
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제주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해군 제주기지 장병 40여 명이 긴급 투입돼 부대 인근 강정마을 일대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펼쳤습니다. 바람에 찢겨지고 부서진 밀감 농가의 비닐하우스를 정비하는 한편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강정포구 해안가에서 정화 활동도 펼쳤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이제 비닐이 다 찢겨져 나가서 이렇게 다 복구를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일에는 해군 제주기지 장병들과 해병대 구여단 장병들이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우도를 찾아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도 장병 50여 명을 투입해 창원시 진해구의 침수주택과 상가의 쓰레기를 정리하고 파손된 건물 잔해를 제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군은 태풍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피해 복구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네, 빨리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이 미군 용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카투사로부터 영어 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대회도 함께 열렸는데요. 양국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깊은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와이에서 온 여진사 일비양 알라파입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주한미군의 재치 넘치는 자기소개로 시작한 한국군 지원단의 한국어 영어 말하기 대회는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추모 분위기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긴장으로 중단됐던 대회가 570돌 한글날을 맞아 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전국의 미군 기지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치고 올라온 8명의 장병들이 한국어 실력을 겨뤘습니다. 서툴지만 당당하게, 때론 유행어도 활용해가며 한미동맹과 한국 문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그들의 모습에 청중들은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 전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미국인, 무시주간디.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삼계탕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맞섰어!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마리가 통째로 돌아가 있는 모습은 아름다웠고 뽀얀 국물은 마치 저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산토스 상병은 청중들이 감탄할 만큼 뛰어난 한국어를 구사하며 카투사 장병들과의 전우애를 드러낸 발표를 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스위스 친구들한테 그냥 정말 고맙고, 네, 이번 그 대회에서 참가해서 되게 막 기분이 되게 좋아해서 이번 12월 달에 제가 전역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전역하고 다시 그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여기 그냥 한국어 더 공부할게요. 한편 이번 대회에 한국 학생들도 참가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카투사로부터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7명이 영어 말하기 실력을 뽐냈습니다. 방과 후에 하이파이브라는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카투사 선생님들이랑 영어로 대화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대화하는 식으로 공부합니다. 영어를 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나중에 크면 나사의 과학자로 가서 일할 거고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 카투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대회는 언어를 통한 서로의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전쟁기념관이 대한민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과 그 의미를 주제로 학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학자들은 아시아 대륙의 반도 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유사한 두 나라가 역사적인 공통점이 많다며 교훈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3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올해로 수교 24주년을 맞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시대적 상황이 바뀐 만큼 베트남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올해 학술회의 주제를 베트남 전쟁 참전과 그 의미로 잡았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어떤 이념이나 계급적, 신분적 이해관계도 작용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한때 적으로 싸웠던 베트남의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용호 전쟁과 평화연구소장은 아시아의 동쪽과 남쪽에 있는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양국의 역사적 갈등이 유사한 양상을 보여왔다며 두 나라는 역사적 교훈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결국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는 분쟁이나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베트남과 대한민국 이런 두 나라는 결국 상호 어떤 교훈을 공유해가면서 또 호티롱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베트남전을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국익 추구를 위한 약소국의 희생이라고 평가하면서 주변 강국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반도의 상황에서도 베트남전의 교훈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인식, 국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국제 사회에 있어서 안보를 특정 우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베트남과 중국과 같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와 무공수훈자회 등 유관단체와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이번 학술회의와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내년에 리모델링할 베트남 파병 전시시설 개선 작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지상군 페스티벌. 올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중 병영체험장은 올해도 큰 인기였는데요. TV 속 진짜 사나이가 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모형이 아닌 실제 K2 소총을 손에 쥔 학생과 아이들. 교관의 도움으로 전방에 총구를 겨누고 조심스레 방아쇠를 당겨봅니다. 공포탄과 레이저가 나가는 마일드 장비지만 귀가 따끔거리는 총성과 반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역을 마치면 불빛도 깜빡거립니다. 평소 접해볼 수 없는 총을 만져보고 쏴보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처음으로 K2 소총을 이렇게 쏘본 거라서 이렇게 반동 같은 게 심하고 이렇게 무거울 줄 알았는데 가볍고 이렇게 재밌었어요. 비상활주로 끝자락에 위치한 안보 병영체험장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특히 막타워 훈련장은 한 번쯤 해봐야 할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육군 특전사 군인 아저씨가 입혀주는 낙하산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지상 11m 아찔한 높이에서 용감하게 몸을 내던집니다. 처음엔 긴장됐는데 딱 뛰어다닐 때 쾌감하고 딱 그 앞으로 그냥 쏠릴 때 그 되게 빨라가지고 스릴감 있고 재밌었어요. 아슬아슬 세줄타기와 외줄타기에도 도전하고 45도의 경사판을 올라 정상 정복의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군장병이 훈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담력도 기르고 자신감을 2배로 키웠습니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훈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더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군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제공한 군마 체험도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조심조심 말에게 다가가 당근을 건네보기도 하고 등에 올라타 천천히 움직여봅니다. 한두 바퀴를 돌다 보면 어느새 친한 친구가 됩니다. 주말과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큰 인기를 끈 병영체험장.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친근하고 발전된 군의 모습을 느끼며 하루간의 짧지만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은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 개막식에서 뻔한 행사가 아닌 펀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도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 그리고 큰 호응까지 얻었던 행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그룹 동방신기의 정윤호 상병과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 일병을 포함한 연예인 출신 병사들과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공연팀들이 활약했던 주 공연 현장을 강경일 상사가 전합니다.
공연을 위해 기다리는 관람객들의 대기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해외 각국의 팬들도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지상군 페스티벌이 한창인 계룡대 비상활주로 특설 무대. 드디어 이승기 일병과 슈퍼주니어 이특의 사회로 주 공연의 막이 올랐습니다. 댄스그룹 슈퍼주니어 출신의 신동희 이성민 상병과 이혁재 일병이 오랜만에 함께 팀을 이뤄 멋진 공연을 선보이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매끄러운 행사를 진행한 이승기 일병은 자신의 감미로운 노래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어 동방신기의 정윤호 상병이 행사를 위해 결성한 밴드그룹 육군신기의 반주에 맞춰 열정적인 무대를 이어가자 객석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번 행사에서 연예인 출신 병사들은 본인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창작 뮤지컬과 댄스팀의 안무를 연출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멋진 공연을 선사한 연예인 출신 병사들 중 정윤호 상병은 특급 전사의 자격을 얻은 정예 육군의 특급 전투요원이며 이승기 일병은 태양의 후예에 산실인 특전사에 근무 중인 모범용사입니다. 이렇게 군복무와 공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연예인 출신 병사들의 활약으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재미있었고 군인 아저씨 보니까 좋았어요. 오늘 다음에도 또 오고 싶고 가족들이랑 다시 오고 싶어요. 주 공연에는 이 밖에도 제1야전군사령부의 태권도 시범과 논산여상 고적대의 마칭 시범, 점핑 엔젤스의 치어리딩 시범 등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이들은 치열한 오디션을 거친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현역 군 장병들로 이뤄진 아미스트 댄싱 팀과 군 창작 뮤지컬 팀 히어로즈의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뮤지컬 히어로즈 그 공연이 조금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군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뻔한 행사가 아닌 펀한 행사로 진행된 지상군 페스티벌. 성실히 근무 중인 연예인 출신 병사들과 함께 온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했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최근 북한의 엘리트 계층들의 탈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탈북을 시도한 간부는 김정은 일가의 전담 의료기관과 관련이 있는 보건성 출신이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일 텐데요. 그럼에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민심을 살피지 않은 채 동상을 드높이는 데만 잔뜩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못한 국제 적십자사화위회는 북한 수재민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극동지역 북한 인력 송출 회사의 한 간부와 근로자 4명이 탈북한 사건을 비롯해 지난 6개월간 북한 근로자 20여 명이 탈북을 시도하고 모스크바 난민시설 등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북한 간부들의 탈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간부가 또 가족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탈북한 간부는 김정은 일가의 전담 의료시설인 평양의 봉화진료소와 고위급 간부들의 전용시설인 남산병원을 관장하는 보건성 1국 출신으로 중국에서 약품과 의료장비 조달 담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이유와 관련해서는 약품 대금을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약품에 대한 재촉을 심하게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체제의 환멸을 느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외교 안보기관들은 지난 7월 말 태영호 공사 일가가 탈북한 이후 북한의 전 해외 공관에는 탈북 비상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의 리얼 시걸 박사는 고위급 간부들의 탈북을 무조건 북한 붕괴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북핵 동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 오히려 더욱 큰 북핵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새로운 삶을 위한 길을 열어놓을 테니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터전으로 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걸 박사의 말처럼 탈북 간부들의 몇몇 사례로 정권 붕괴를 예단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탈북 비상령이 떨어져 모든 주재원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탈북 도미노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만큼은 아무래도 자명해 보입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는 북한의 수해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북한의 신 김정은. 국제적십자사가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도와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는데요. 적십자사가 공개한 함경도 피해 현장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너진 지붕, 돌무더기로 폐허처럼 돼버린 집들. 봉사자들도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안타까워합니다. The non-food items and the shelter items that the Red Cross have been able to distribute, the DPRK Red Cross, the affected community have now taken those items and have been able to build temporary shelters in their locations or close to their locations until they can get a permanent solution. By the end of October, it'll be sub-zero overnight temperatures, and of course, in the middle of winter, in this part of the country, it gets below minus 30 degrees. 적십자사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이재민들을 보호할 더 나은 대피소와 구호물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UN 중앙긴급구호기금은 북한 수재민에 대한 긴급대응 지원금 435만 달러를 배정한 지 닷새 만에 다시 75만 달러의 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모두 48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수재민들의 설사병이나 급성호흡기 질병 치료약과 기본 의약품을 비치하고 수해 지역의 질병관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엔은 또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돕기 지원 모금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집을 잃은 수만 명의 북한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국제기구와 세계의 관심이 고조될수록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은 그들의 표현처럼 날로 더욱 드높여지고만 있는데요. 고통에 울부짖는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은 외면한 채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는 백두혈통 김씨 일가의 동상. 국제사회의 눈에 비친 이 동상들은 그저 기괴하기 짝이 없는 우스꽝스러운 조형물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북한 이다경이었습니다. 태풍 차바에 대한 피해 복구가 한창인데요. 우리 군도 병력을 긴급 투입해 피해 현장 복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